2026년 2월 25일 코스피 지수가 6천을 찍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5천조 원. 10년 전만 해도 한국 주식은 박스권에 갇혔다며 자주 하던 그 박스피가 이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뜨거운 시장이 된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계좌를 열어보고 깜짝 놀란 분 계실 겁니다. 혹은 이게 진짜 내 돈인가?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로그인해 본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 경제 위기다,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인구 절벽으로 소멸한다는 뉴스만 매일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2, 3년 만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판이 뒤집힌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노무라 금융투자는 2026년 한국 메모리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체 상장사 순이익의 64%를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의 엔진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연료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연료의 이름은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단순히 반도체 주식 사세요 같은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 뒤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집단적 심리 변화,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던 패배감을 깨부순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은 코스피 6000 시대와 HBM 독점에 대해 딱 세 가지만 파고들겠습니다. 첫째,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코스피가 6000까지 갔는가? 그 숫자의 실체를 뜯어봅니다. 둘째, 왜 하필 한국인가? 전 세계가 AI 전쟁을 벌이는데 왜 승리의 열쇠를 한국이 독점하게 되었는가? 셋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선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의 속마음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해 봅시다. 2026년 2월 코스피 6천 돌파, 시가총액 5천조 원 시대.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비율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대략 600조 원에서 700조 원 사이를 오갑니다. 시가총액 5천조 원이라는 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세금을 걷어 7년에서 8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혹은 5천만 국민 모두에게 1억 원씩 현찰로 쥐어줘도 돈이 남는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숫자가 더 충격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억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에는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배가 닻을 내리면 그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듯 사람들의 생각도 처음에 입력된 정보나 경험에 묶여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난 10년, 아니 20년 가까이 우리 머릿속 코스피의 앵커는 어디였나요? 2000에서 3000 사이였습니다. 3000을 넘으면 이제 꼭지다, 팔아라는 소리가 나왔고 2000 초반으로 떨어지면 나라 망한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좁은 박스 안에 갇혀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죠. 이 앵커링은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안 돼. 어차피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안 돼. 미국 주식으로 이민 가는 게 답이야. 이런 패배감이 4050 세대, 특히 경제활동의 주축인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게 박혀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그 닻이 완전히 뽑혀버린 겁니다. 단순히 지수만 오른 게 아닙니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 코스피 상승이 건설, 조선, 화학 같은 전통 제조업이 끌고 가는 무거운 상승이었다면 이번 상승은 AI와 반도체라는 최첨단 엔진이 끌고 가는 가벼운 폭등입니다. 노무라 증권의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메모리 기업의 순이익이 전체 상장사의 64%. 이건 마치 한 반에 30명 학생이 있는데
전교 1등과 2등 2명이 벌어온 점수가 나머지 28명의 점수를 합친 것보다 2배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쏠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2명이 전 세계 학교 대항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코스피 6천은 거품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숫자입니다.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들이 한국산 HBM 없이는 가동조차 할 수 없는 현실. 그 절박한 수요가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오픈AI의 샘 올트먼이 왜 1년에 몇 번씩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오겠습니까? 맛집 탐방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살려달라고 오는 겁니다. 자신들의 AI 제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벽돌, 즉 HBM을 제발 좀 달라고 사정하러 오는 겁니다. 이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늘 을의 입장에 익숙했습니다. 기술을 배우러 가고 부품을 사달라고 영업하러 다니던 게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공급자가 왕인 시장, 희소성 원리가 극대화된 시장에서 우리가 그 희소한 자원을 쥐고 흔드는 갑이 된 겁니다. 코스피 6천은 바로 이 갑의 위치가 반영된 가격표입니다. 한국 주식은 싸구려라는 앵커링이 깨지고 한국 주식은 없어서 못 사는 명품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미국에는 마이크론이 있고 대만에는 TSMC가 있고 중국은 국가 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굴기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결국 AI 시대의 황금 열쇠인 HBM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90% 이상 독점하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이 이 엄청난 수익을 쓸어담고 있을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HBM이 뭔지 아주 쉽게 비유로 풀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 주방장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손님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몰려옵니다. 이 손님들은 AI라는 대식가들입니다. 이들은 밥을 천천히 먹지 않습니다. 1초의 밥그릇 100개를 비워야 합니다.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디램이 서빙 직원이 쟁반 하나에 밥 한 공기씩 들고 나르는 시스템이라면 HBM은 식탁 바로 옆에 수직으로 밥그릇을 12층, 16층으로 쌓아놓고 전용 고속 엘리베이터로 밥을 입에 쏟아부어주는 시스템입니다. AI는 데이터를 엄청나게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기존의 1차선, 2차선 도로로는 교통체증이 나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HBM이라는 1024차선 고속도로를 뚫은 겁니다. 그것도 평면으로 뚫은 게 아니라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아파트처럼 만든 거죠. 그런데 반도체를 쌓는 기술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구멍을 뚫어서 위아래 칩을 전기로 연결해야 합니다. 조금만 열이 나도 칩이 휘어지고 조금만 틀어져도 불량이 납니다. 이걸 수조 개의 구멍을 오차없이 뚫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의 저력이 나옵니다. 사실 HBM은 갑자기 튀어나온 기술이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10년 전부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시절부터 이 기술에 매달렸습니다. 당시엔 그 비싼 걸 누가 쓰냐? 가성비 안 나온다며 시장에서 외면받았습니다. 이때 경쟁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의 마이크론은 수익성 없다며 개발을 주저했습니다. 대만은 파운드리 위탁 생산에 집중하느라 메모리 설계와 적층 기술에는 소홀했죠. 중국은 따라하려고 돈을 부었지만 미국의 제재로 핵심 장비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심리학에는 터널 비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터널 속에 들어가면 출구의 빛만 보이고 주변의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되죠. 경쟁자들은 모바일과 PC라는 기존 시장의 터널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장 돈이 되는 스마트폰용 메모리, 서버용 메모리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터널 밖을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터널 밖의 가능성에 베팅했습니다. 당장은 손해가 나더라도 언젠가 데이터 폭발의 시대가 오면 이 고속도로가 필요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10년, 15년의 적자를 버티게 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시간 할인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보통 사람이나 기업은 당장의 100만 원을 1년 뒤에 200만 원보다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미래의 가치를 할인해서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고 아주 먼 미래의 불확실한 보상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독점입니다. 이제 와서 경쟁자들이 따라오려니 이미 특허 장벽은 만리장성처럼 높아졌고, 수율 즉 분량 없는 완성품 비율을 잡는 노하우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HBM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수율이 안 나와서 고전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는 레시피만 안다고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아닙니다. 불 조절, 손맛, 그날의 습도까지 맞춰야 하는 예술에 가깝습니다. 그 손맛을 한국이 40년 동안 갈고 닦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심리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바로 매몰 비용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보통 매몰 비용을 나쁜 것으로 배웁니다.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포기 못하는 건 어리석다라고요. 하지만 국가 단위 산업에서는 이 매몰 비용이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됩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에 수천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거대한 투자가 이제는 후발주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 경제 용어로 해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AI 반도체 전쟁은 한국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좋아도 옆에 한국산 HBM이 안 붙으면 그냥 값비싼 고철 덩어리입니다. 코스피 6천은 바로 이 대체 불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항복 선언이자 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돈 많이 버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내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은 여전히 힘든데. 맞습니다. 대기업의 성공이 곧바로 나의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HBM 독점과 코스피 6천 돌파는 단순한 낙수 효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우리의 멘탈, 집단적 심리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 사건이 우리 내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집단 자기 효능감이라는 심리학 개념을 꺼내고 싶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나는 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이라면, 집단 자기 효능감은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다는 조직이나 국가 차원의 믿음입니다. 돌이켜봅시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심각한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고,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이란 말이 농담처럼 쓰였습니다. 저출산 세계 1위, 자살률 1위 같은 우울한 지표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어. 이런 말들이 술자리 안주처럼 오갔습니다. 그런데 HBM 독점과 코스피 6천은 이 부정적인 믿음에 강력한 균열을 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전 세계 AI 혁명의 심장이 되었다는 사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공룡 기업들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경제적 성과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성공 경험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성공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직접 체험해 본 사람은 다음 도전에서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대한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제조업만 잘하는 하청 국가인 줄 알았는데 미래 기술의 키를 쥐고 있구나. 우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한 방이 있구나. 이러한 집단적 자신감은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똑똑한 인재들이 의대로만 몰리고 창업을 기피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성공 스토리는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나도 저런 기술을 만들어 보고 싶다. 우리도 세계 1등을 할 수 있다는 동기가 부여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대학가에서는 반도체 학과, AI 관련 학과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현장에서도 딥테크 창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집단 자기 효능감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경계해야 할 심리도 있습니다. 바로 확증 편향과 과잉 확신입니다. 이제 한국이 최고야, 우리는 무적이야라고 취해버리면 위험합니다. 과거 일본이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을 때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죠. 노키아가 휴대전화 시장을 지배했을 때 스마트폰이라는 변화를 무시했다가 몰락했습니다.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HPM 독점도 언젠가는 깨질 수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경쟁자들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올 것이고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판을 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6000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샴페인을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은 가지되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위기감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뜨겁다고 해서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빚을 내서 뛰어드는 포모 증후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상승장은 기업의 실적과 기술력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지만 개인의 투자는 또 다른 영역이니까요.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은 명확합니다. 첫째, 이 성공의 흐름에 올라타세요. 꼭 주식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AI와 반도체가 주도하는 이 거대한 변화를 공부하고 내 직업이나 사업에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는데 나만 옛날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도태됩니다. 둘째,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국은 안 돼라는 말 대신 우리가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들의 무의식 속에 패배감 대신 효능감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코스피 6000 돌파는 단순한 거품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필수제인 HBM을 한국이 독점하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가치 재평가입니다. 둘, 이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경쟁자들이 터널 안에 갇혀 있을 때 10년 넘게 적자를 감수하며 미래에 베팅한 한국 기업들의 시간을 견딘 승리입니다. 셋,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패배주의를 벗어던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집단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단, 자만심은 경계해야 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는 금을 모으며 나라를 살렸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는 붉은 악마가 되어 4강 신화를 썼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우리는 기술력으로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저력, 바로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모여 만든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코스피 6000이라는 숫자보다 더 값진 것은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 그 자체가 아닐까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반도체라는 엔진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그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에게까지 전해지려면 우리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더 뚫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